안녕하세요. 박인철 아이연구사의 박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특별한 분들 모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소개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박명 GMJ 산부인과에서 자연출산 조산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길순 조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분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은미 조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산협회에서 홍보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박용리 조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엄마들이 요즘 아기를 낳는 거 혹은 갖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지의 세계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조금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은 출산할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은요, 네. 본인이 원하는 출산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네, 남편분도 분만실에 못 들어왔었거든요. 맞아. 옛날에 그랬죠. 네, 그냥 여자들끼리 이렇게 진통을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시대에 제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가족 분만실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 분만실이 생기면서 이제 남편분이 참여를 하고 산모교실도 생기고 그렇게 그때도 자연 분만율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원하는 출산 문화가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자연주의 출산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조산사들이 설명을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한테 조금 더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엄마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준비해 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출산을 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홈캠부터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자, 홈캠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삼각대를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촬영 준비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방송국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아, 그분 직업이 그쪽 아닐까요? 아니 그냥 주부신데 이제 그런 유튜버 하시는 분 아니었는데 네, 엄마가 이제 기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기록을 하시던데 기록을 열심히 하시고 출산까지 해서 굉장히 원하시는 출산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 만은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았다고 애기랑 또 같이 있고 잘 출산을 하시고 원하시는 출산을 또 해주시니까 저는 조산사로서 조금 뿌듯하기도 하고 아 요즘 엄마들은 조금 더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기 낳는 어떤 현장에서 그 분위기만 갖고도 압도되는데 그 분위기를 내가 홈캠을 설치하면서 나의 방으로 꾸민 분이네요. 네. 요즘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네. 인상을 쓰거나 너무 아파하면 엄마 나오잖아. 제가 계속 엄마를 물렸습니다. 정말 아, 그러네요. 제가 엄마 웃어야지. 나중에 기억될 때 인상 쓰는 것만 기억하면 어떡해. 그쵸? 맞아. 좋은 거 기억해야지. 그래가지고 엄마를 계속 조금 웃겼습니다. 아, 너무 재미있는 출산 현장이었겠네요. 그 엄마에게 기록물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현장에서 일해보시니까 요즘은? 저희는 사실 대학병원이니까 네. 조금 원하는 출산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대학병원이면. 네, 딱 정해져 있는 틀에서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조그만 병원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좀 많아서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산사분이 한 4분 정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네. 그래서 1대1 케어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690명 정도 있거든요. 많지 않죠, 현재. 그러네요. 저희 부서에는 4명이 있습니다. 너무 많네.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조산 선생님들은 사실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네, 그 그거. 이후에 트레이닝을 조금 더 빨리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조산사가 되고 싶으면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서 네.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음흠. 국가고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수련병원에 또 합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또 수련을 거쳐서 국가고시를 또 봐서 조산사가 되죠. 저희는 2개의 면허를 면허증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요즘에 저희 협회에서 모유수유 전문가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요즘 서울시에서 산후 2달 이내 2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신청을 하면. 맞아요. 요즘 네, 행복수유라 그래가지고 역대 가장 점수가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호주 맞아요. 같은 국가도 아이를 낳으면 미드와이프 분들이 직접 가서 왜냐면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된 분들이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가셔서 아기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또 아이가 잘 먹는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해주는 국가가 호주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요즘 엄마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의 그런 요즘 출산 문화가 과거하고는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기 낳을 때 모습을 보면? 저는 보면서 조금 더 개성이 훨씬 더 강해졌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원하는 바를 네. 조금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절충안을 어느 정도 예전에 과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사 선생님의 이제 조금 더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다면 요즘 엄마들의 성향은 본인의 의사나 본인,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생각을 꼭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서 전혀 약을 안 쓰거나 당연히 안 쓰면 좋고 다 안 하면 좋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약간 많이 본인의 의지대로 조금 더 많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더 좋고 저도 약간 요즘 엄마들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이 강하다. 한마디로 하면 조금 강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내가 행복했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출산이 아닐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한 25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 출산 문화는 자연분만이 8이고 네. 제왕절개가 2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완전. 근데 제왕절개율이 8, 9 정도 되고 자연분만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가 있으면 한두 명은 자연분만이고 이제 그 8, 9명이 수술인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일단 고령 임신. 네, 만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많이 그쵸. 리스크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많이 잘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럼 자연분만을 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고 또 요즘 어머님,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시어머니, 네. 친정엄마, 네, 시어머니. 두 분 다 내 아이는 고생해서 자연분만을 하는 거 싫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수술이 좋은 요즘에는 뭐 페인 부스터, 뭐 무통, 통증 조절 잘 해주시니까 마취가 선생님들이 굳이 아파서 그렇게 자연분만을 하는 것보다 좋은 시간에 이렇게 출산하는 제왕절개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현장에 직접 이제 계시는 입장에서 만일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이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다.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권유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 분만실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는 산정 교육이거든요. 아, 산정교육. 네, 분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과정을 알고 있으면 네. 그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런 장면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그 출산하는 장면은 뭐 사극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전히 나와요. 그거 안 나오기를 다 이야기가 됐는데 옛날 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네, 그걸 많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 두려움이 더 확산이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호흡하는 장면. 그래서 호흡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산정 교육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사실 자연분만을 하든 뭐 자연 출산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 시점에 이런 출산이 필요하면 그거는 이제 의사가 많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산정 교육이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좀 산정 교육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연 출산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책도 많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출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출산은 이제 보통 산정 교육 산모 강의 교실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게 아직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로나 이후로 출산 교실이 많이 횟수가 많이 줄거나 혹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의 루틴이 항상 군대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술자리에. 네. 그게 왜일까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행복한 얘기, 힘든 맞아요. 얘기들 막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억이 뭐예요? 남으니까. 그게 기억이 남으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출산이라는 게 똑같아요. 맞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우리나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출산도 여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 어차피 여자 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그쵸. 거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광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출산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즐겁고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 혼자의 출산이긴 하지만 옆에 누가 있어? 남편이 있잖아. 아기를 저 혼자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같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출산도 저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엄마가 힘들면 아빠가 계속 호흡도 잡아줘야 맞아. 되고, 다르면 아기 자세가 안 좋다면 자세를 맞출 때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골반도 받쳐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당겨줘야 되고, 마사지도 필요하면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산이라고 하면,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에 이제 조금 잘못된 게,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면, 내 까발려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적이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남편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도 하지만 당연히 교육 플러스 이 남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내 출산에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항상 저랑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엄마를 하드 트레이닝 하면서 같이 출산을 이룩해지기 때문에 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솔직히 산모도 만족감이 굉장히 좋지만 남편도 내가 뭔가를 했다. 이런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스갯소리 아빠가 이제 내가 낫다. 이러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가족에 대한 한 추억이잖아요. 저도 출산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고 내 출산할 때를 생각을 하면 내 남편이 저도 시켰거든요. 내가 허리가 아팠어요. 출산할 때 많이 되게 불편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남편한테 허리 좀 주물러라, 어떻게 하라 계속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도 싫어하지만 와이프가 시키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돼요. 특히 그 상황에서. 그쵸. 근데 이제 같이 조산사들이 그렇게 자연주의 출산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훨씬 더 이 출산이, 그러니까 매끄럽게 순리대로 되고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남편분이 출산에 많이 같이 관여를 해서 많이 도와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 말대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제가 이렇게 산모교실을 운영해 볼 때 이렇게 네. 굉장히 호흡도 잘하고 네. 진행도 잘 되는 분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그 호흡하세요 그러면 아픈데 어떻게 호흡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그때부터 하려면 이미 늦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산전에, 그러니까 뭐 20주 이후부터 충분한 교육이 되면은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출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네. 막연하게 이렇게 출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진통이 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걸 이제 알면은 저희가 그만큼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산전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사는 교육도 중요하고 네. 네, 모유 수유도 참 중요하고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제 요즘 출산 문화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어 봤어요. 네, 우리 선생님 세 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움이 없는 출산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산전 교육을 받아서 준비를 하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산전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